C 언어의 핵심 개념인 주소 혹은 포인터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포인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을 해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이름은 포인터라고 할게요. 우리가 포인터를 공부할 거니까 빈 프로젝트 선택을 해서 포인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자, 이 포인트라는 개념은 C 언어 공부할 때 초보자들에게는 굉장히 벽으로 느껴지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메모리 구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는 CPU와 함께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CPU는 당연히 계산하는 부분이죠. 계산하는 부분이고, 이 계산하려면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제어까지 하는 부분인데, 이 CPU와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이 메모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는 저장소죠, 저장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이제 변수라든지 함수, 코드, 이런 것들의 저장소가 메모리가 되는데요. 이 메모리는 공간이 딱 하나만 있으면 굳이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할 주소나 포인트 개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메모리는 저장 공간이 크죠. 저장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는 번호가 필요합니다. 이 저장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구별하는 번호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장 공간이 이렇게 네 군데가 있다고 하면 0, 1, 2, 3 이런 번호를 붙여야지 0번에 저장할지 1번에 저장할지 2번인지 3번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를 우리가 메모리의 주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ddress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럼 이 주소를 알면 이 주소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저장하는 항목은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값이라고 합니다. 값, value. 그래서 포인터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많은 저장 공간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가 필요하고, 이 번호는 주소라고 하고요. 주소는 너무 하드웨어 직접적인 말이 되니까 주소에다가 우리가 주소를 찾아가서 값을 저장하기 때문에 가르친다는 의미의, 지시자라는 의미의 포인터라는 이름을 씁니다. 포인터의 대표적인 예가 시계가 있으면 이 시계에 들어가는 시계 바늘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바늘 자체는 숫자를 의미하지는 않죠. 숫자 의미하지는 않는데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를 바라보면 숫자가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의 포인터라는 개념이 C 언어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물리적인 하드웨어의 위치를 구별하기 위한 이진수로 된 숫자가 이제 주소가 되는데, 이게 너무 하드웨어 지향이고 또 우리가 직접 이해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주소를 알면 값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값을 찾아가기 위한 지시자로서 목적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라는 개념을 이제 쓰이는 거고요. 주소나 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저장할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실제 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제 코드를 한번 개발을 해 봅니다. 자, 포인터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 파일도 pointer.c로 만듭니다. 우리 계속 하는 것처럼 스탠다드 IO는 필요하니까 standard.io.h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키고요.
최초로 실행되는 함수인 메인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우리 int i는 0, 뭐 이런 거를 한번 저장을 해 봅니다. 10이라고 한번 저장해 볼게요. int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자, 얘는 자료형인 거고, 앞에 int는 자료형인 거고, 변수명인 거고, 는 해서 이제 초기화 값이 들어가죠. 이 우리가 지금까지 변수 선언이라고 배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변수 선언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을 한번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듯이 C 언어는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한된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부분은 거의 없잖아요. 오히려 C 언어가 기호를 많이 쓰긴 하지만 개념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고급 언어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우리 개념적으로만 코드를 배치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고급 언어적인 냄새가 나는 거고, 저급 언어 성격인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아주 미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잘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우리가 저급 언어 느낌을 좀 본 거는 우리가 비트 단위로 AND나 OR와 NOT을 하는 뭐 그런 부분 정도에서 본 거지, 그 외에는 굉장히 다 고급 언어적인 느낌,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이용하든가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적절하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포인트는 저급 언어 성격입니다. 하드웨어에 메모리를 직접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접근하는 연산자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연산자는 AND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AND 연산자인데, 자, 얘의 의미는 주소 선택입니다. 뭐 주소 가져오기, 어떤 거? 변수의 주소 가져오기, 변수명의 주소 가져오기 연산자인데,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size of 연산자처럼, 그러니까 이 AND 표시는 address of 연산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address of이기 때문에 변수명을 쓰면 그 변수명의 주소가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다만 이 AND 표시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AND 표시는 비트 단위로 AND로 연산을 하기 위한 부분을 제공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C 언어에서 초보자가 이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의 핵심은 이 AND라든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 기호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호 옆에 있는 변수나 값,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 기호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명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찾아내지 못하면 C 언어를 공부할 때 코드 분석이 안 되는 거고, 코드 분석이 안 되면 내가 이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내 코드에 적용할 수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ND 기호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듯이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를 구성하는 이진수 비트가 있죠. 그 비트 각각을 AND 연산을 하려면 요 AND 연산자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 AND i라고 하면 얘는 주소 연산자가 아니고요. 이 변수 i를 숫자 10이랑 각 비트 단위로 AND 연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가 없습니다. 앞에가 없고 AND i라고 했고, 그러니까 요 AND는 그 size of처럼 address of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이제 빠르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소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주소를 받으려고 하면 받기 위한 변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자, 포인터를 이제 정의합니다. 포인터 정의. 포인터 선언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 부분이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별표 표시인데, 이 별표 표시도 원래 의미는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두 수를 이제 곱하는 기호로서 별표를 시연해서 쓰는데, 여기서는 곱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항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가 없잖아요. 앞에가 없잖아요. 앞에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곱하기 연산자가 아니고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별표가 또 의미가 있는데, 주소에 접근해서 값 가져오기입니다.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이 i를 뜻합니다. 여기서 y를 뜻하고, 우리 포인트라는 말을 이제 쓰기로 했으니까 주소 대신에 포인트라는 말을 써줍니다. 자, 포인트라는 말을 이제 써주고 그 포인트에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표 연산자는 영어로 하면 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value of 연산자라고 해서 요 주소에 값을 가져오는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이용하는 연산자는 value of 연산자라는 게 이제 많이 쓰이고, 우리말로는 이게 역참조라는 말도 쓰고요. 아니면 간접 연산자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역참조는 영어로 하면 reference 연산자라고 하고, 간접 연산자는 이게 쉬운 영어잖아요. indirection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역참조 연산자를 알려면 참조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참조는 그 주소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라고 합니다. 근데 역참조는 주소에 접근을 해서 값을 반대로 이제 가져오는 과정. 그러니까 참조는 그 주소에 이제 접근해 가지고 뭐 쓰기 정도 이제 하는 거라고 보면, 역참조 연산자는 그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에서 값을 가져오거나 뭐 쓰거나 하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와 역참조의 개념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조는 그 주소에 이제 접근을 하는 의미라고 하면, 역참조는 거꾸로 이제 값을 갖고 오는, 그래서 대비가 되는 게 주소와 값, 이 두 가지가 대비가 되죠. 간접 연산자라는 건 우리가 이 변수명에 초기화를 할 때 할당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할당할 때 그 왼쪽은 변수명이 되는데, 그 변수명을 사용해서 값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주소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값을 처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간접 연산자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 선언을 할 때 또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는가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하는 이유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int i는 10이라고 하면, 요 int i는 10이라는 거는 그 변수 선언이라고 했는데, 변수 선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int는 그 중에서 4바이트만큼만 할당을 받죠. 자, 메모리 할당 받아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메모리 할당을 하려면 몇 바이트를 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int라는 자료형을 써서 몇 바이트를 할당 받을지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자, 변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 이 변수에 접근을 하는 거를 우리가 참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건가 하는 거죠. 그 변수에 접근하려면 원칙은 메모리 주소가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 주소를 쓰면 되는데, 이 메모리 주소는 뭡니까? 그 이진수 나열입니다. 보통 우리가 64빗 CPU를 쓰면 64비트 이진수 나열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메모리 주소를 대체하는
변수명이라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변수명. 그래서 64비트 이진수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알파벳 i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래서 변수명이라는 게 메모리 주소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수명은 그러니까 컴파일러 차원에서 쓰는 거지, 이 CPU가 이게 직접 변수명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오로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다? 이진수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스 코드에 쓰는 다양한 알파벳을 CPU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알파벳은 누가 관리하는가 생각해 보면 컴파일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 컴파일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컴파일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사용할 수가 있는 변수명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처리를 하고 있는 게 그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 소스 코드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CPU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수 코드인 기계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명이라는 게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낮은 수준의 접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은 컴파일러를 위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 건데, 특정 주소를 내가 바로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CPU를 직접 활용하는 처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주소에 직접 접근을 해야겠죠. 주소에 접근해야 되는데, 이 주소 접근을 위해서 만들어진 연산자가 AND 연산자가 됩니다. 어드레스 연산자. 얘는 어드레스 오브라고 이제 했고요. 그럼 주소를 알면 그 주소에다가 값을 써야 되잖아요. 값을 쓰기 위한 연산자가 바로 이 별표 연산자, value of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value of 연산자는 직접 값을 변수명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주소를 이용해서 처리하니까 간접 연산자라고 하는 거고, 참조의 반대 연산자이기 때문에 역참조 연산자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조라고 하는 거는 그 값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참조라고 합니다. 우리말에도 참조라는 거는 뭔가 찾아보는 거를 참조라고 하잖아요. 찾아보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면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찾아보는데 주소에 이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 권한을 이용해서 값을 거꾸로 이제 갖고 오는 과정이 또 필요해서 역참조 연산자, 그러니까 디레퍼런스 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요 개념으로 한번 처리를 하면 굉장히 또 재미있는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printf로 이 j 값을 한번, j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얘는 출력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값이 10이 나옵니다. 이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자, int k라고 할까요? 20이라는 거 변선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j에다가 이 i의 주소를 넣는데, 이번에는 j에다가 k의 주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20이 나옵니다. 왜 20이 나오는가 하면 이 j는 k에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j가 i의 주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밑에 연산자를 보면, 자, 여기 있는 별표는 곱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곱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value of 연산자이기 때문에 j의 value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j는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별표가 있으면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주소입니다. 주소가 되고, 별표 한 개 바로 값이 됩니다. 요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위에는, 자, 위에는 포인터가 되는데, 포인터. 이제 포인터라고 쓸까요? 우리 이제 이해가 잘 됐으니까. 요 포인터 주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AND하고 변수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명에 AND를 하면 주소가 되는 거고,
그 주소에다가 별표를 하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 포인트가 요 별표가 역참조라는 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제 참조 과정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거꾸로 참조를 없애는 거니까 역참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참조 과정.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 포인터가 좀 헷갈리잖아요. 변수명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포인터를 쓰냐 하면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가 함수인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 함수에서 함수 정의 보면 이제 정수를 우리 연산한다고 하면 int 뭐 앞이라 할까요? 연산하는 앞레이시라 할까요? 앞레이드 해서 int i, int j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건가 하면 뭐 더하기를 한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경우에 요 함수 정의에서 부족함이 없냐 하면 부족함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입력은 여러 개가 가능합니다. 입력은 여러 개가 가능한데 출력은 어때요? 출력은 단 하나만 가능입니다. 근데 난 출력을 여러 개 얻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그 경우는. 그러니까 그때 포인트를 쓰면 말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얘는 앞레이 하는 건데 덧셈 하는 거죠. 나는 덧셈하고 곱셈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보면 이제 apply to라는 거 이제 정해서 값을 두 개를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int add int 뭘 하고 출력하는 건 이제 성공이면 true, false면 실패면 이제 false 뭐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add 그 다음에 이 두 개 꼭 이렇게 갑니다. 별표가 많아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별표는 항이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2항이 돼서 항이 두 개, 2항이 돼서 곱하기가 당연히 되는 거고 얘는 항이 없고 뒤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얘는 주소가 됩니다. 주소를 찾아가는 그래서 이 별표를 value of라고 하면 됩니다. 뭘에 value of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 add라든지 뭘은 사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라서 ptr 이렇게 써줘야지 더 명확합니다. 얘는 이제 포인터 이런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잘 되면 return해서 뭐 true 이런 거 이제 보낼 수가 있고요. 정의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잘 됐으니까 뭐 1을 보낸다. 그 true라는 의미의 1을 보낸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실제 돌려서 한번 보고 그 차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pply to라는 거를 정의를 하는데 자 add가 있고요. 뭘이 있는데 요거에 이번엔 주소를 넘겨줘야죠. 그 다음에 k 해서 printf 한번 해봅니다. 자, %t 자, 뭘은 또 %t 하고 엔터 하나 넣고요. add하고 자, 뭐를 해줍니다. 우리 출력을 두 개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앞에 하면 세 개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출력을 이제 얻을 때 이 포인트라는 개념이 많이 쓰여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30
2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입력을 마치 출력처럼 쓰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복잡한 포인트 쓰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자, 바꿔보면 얘는 이번에는 3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한번 두 개 비교해 보면 포인트를 왜 쓰는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dd하고 뭐는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할게요. 여기서도 뭐 초기화하고 보통 넘겨주니까 초기화하고 넘겨준다 생각하고 요 과정을 똑같이 한번 반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포인트 쓰지 않고 넘겨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에러가 났는데 자, 인트를 그냥 넘기게 돼 있으니까 여기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를 썼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젠 에러는 없고 결과를 보면 위에는 정상적으로 계산되는데 밑에는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add가 갔잖아요. 가서 계산이 됐는데 자, 얘는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add나 뭘은 지역 변수입니다. 자, 계산은 다 됐는데 얘는 계산하고 나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종료한 다음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add에 30, 뭘에 200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안 된 게 아니고 그건 잘 들어갔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입니다. 그럼 이 값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하는 거는 딱 값 하나만 가능합니다. add하고 뭐를 반환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반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 변수는 사라졌고 여기서 보면 값을 그냥 넘겨줬을 뿐이지 add하고 뭘은 원래 0이었으니까 출력도 이제 0이 나옵니다. 그럼 위에는 왜 된 건가요? 라고 하면 위에는 값을 넘겨준 게 아니고요. 자, 여기는 값을 넘겨준 거고 위에는 값을 넘겨준 게 아니고 주소를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구별을 하는데 얘는 call by address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소로 호출한 겁니다. 주소로 호출한 거고 밑에는 call by value라고 해서 이 주소가 아니고 값으로 호출한 겁니다. 값. 그러니까 뒤에 있는 ij처럼 add하고 뭘도 그냥 지역 변수로 이제 선언이 됐고 그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여기 값을 넘겨준 거거든요.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이 이 지역 변수를 초기화해 가지고 밑에 계산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적한 거는 함수에서 계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오려고 하면 주소를 알아야지 그 주소에다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add 포인트하고 more 포인트라는 두 개의 포인트가 왔고 이 포인트는 더 직접적인 하드웨어 용어로 쓰면 주소라고 했잖아요.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에다가 쓰는 겁니다. 예를 잘 봐야 됩니다. i 더하기 j 결과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ptr 주소의 값으로 쓰기라는 겁니다. add 포인트라는 주소에 값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이제 넘겨받았고 그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에 찾아가서 쓰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제 쓰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별표 연산자, 그러니까 value of 연산자로 이제 값을 써준 겁니다. 값을 써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간접 연산자 혹은 역참조 연산자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이제 넘겨줬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아서 그 주소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C 언어로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긴 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항상 봐야 되는 게 값인지 주소인지, 그러니까 값인지 포인터인지 봐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보는 겁니다. 얘 앞에 별표가 있으면 얘는 주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별표까지 합친 게 값이기 때문에 값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는 주소가 찾아가서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별표를 보고 뒤에가 포인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해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메모리 접근하는 데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접근을 잘 이해하면 포인터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포인터 개념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포인터 쓰는 거는 그 주소 찾아가지고 직접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전문가들도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C++로 가면 포인터를 쓰지 않고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레퍼런스라는 거는 주소에 접근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접근 권한. 그 접근 권한을 가져서 마치 이 변수처럼 사용하는데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역 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레퍼런스 변수로 사용해 가지고 값을 그 레퍼런스 찾아 가지고 쓸 수가 있는 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는 포인터라는 개념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에서는 요 두 가지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하고 밸류 오브 연산자를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이걸 이해하는 거는 변수 선언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변수 선언. 요 변수명이라는 게 포인터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 변수명은 컴파일러에서 쓰는 거라서 읽기 쓰기 할 때 L-value, R-value 개념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정의를 한 거고,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더 직접적인 어드레스 오브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주소에 직접 접근을 해가지고 값을 써준다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포인터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